쓰다가 중간에 교체하기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도 해요. 창의 크기라든지 방향,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는 사전에 계획을 좀 잡아놓는 게 이게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원래 있던 콘센트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죠. 딱 요청해놓으면 추가 비용 크게 들지 않고 처음에 얘기만 해주셔도 비용 추가 없이도 대부분의 것들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나중에 말씀하시면 일이 커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미리미리 알아두셔야지 후회 없이 좋은 인테리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 인테리어 할 때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커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커튼마다 확보해야 되는 커튼 박스의 깊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전동 커튼을 하게 되면 전기선도 미리 빼놔야 되잖아요. 중에는 전동 커튼을 못 넣을 수도 있고 커튼 박스가 너무 작으면 커튼을 설치했는데 커튼 박스 막 눌려가지고 굉장히 꾸깃꾸깃 안 예쁘게 설치될 수가 있거든요. 인테리어 처음 하기 전부터 거실만큼은 전동 커튼 할 거야 이렇게 해놔야지 전기선도 뽑아놓고 커튼도 예쁘게 달릴 수 있으니까 상의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거 추천드려요. 커튼 말고 블라인드를 하고 싶어도 미리 그걸 정해야 돼요. 커튼이냐 블라인드에 따라서 깊이감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럴 거면 커튼 박스를 깊이 만들어 놓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커튼 박스가 깊어지면 또 천장의 모습이 되게 보기가 싫거든요. 창의 크기라든지 방향,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는 사전에 계획을 좀 잡아놓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순정 아파트라고 하는데 고객의 1:1 맞춤의 니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랜덤하게 콘센트들이 다 달려있어요. 보통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엔 콘센트가 많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이번에 인테리어 하게 되면은 콘센트를 많이 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철거를 싹 다 해놓고 그 집에 방문해보면 의외로 콘센트가 많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콘센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 안 하면 생뚱맞은 곳에 콘센트가 달려있으니까 이게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원래 있던 콘센트예요 이렇게 말해버리고 끝내버리면은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철거가 싹 끝난 다음에 고객님을 현장에 한번 오시게 해요. 여기 있는 콘센트는 살려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에 있는 건 좋은데 한 30cm만 옆으로 이동시켰으면 좋겠다. 사전 체크해가지고 막아드리거나 살려드리거나 이동시켜드려요. 콘센트 막거나 이동하는 건 돈이 추가로 안 들어요. 사실 철거 직후에 그거 파악해서 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마감해놓고 그거 이동하려고 그러면 타일을 깨야 되고 외지를 손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좀 일이 커지죠. 그러니까 미리 하라는 거예요. 걸레바지나 천장의 몰딩 같은 경우도 사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공간별로 다 구분해서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디자인 공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용부 같은 경우는 무몰딩, 무걸레바지를 시공을 하고 있고 방 같은 경우는 한 3cm 정도의 걸레바지를 많이 시공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벽을 따라서 걸레바지가 가고 벽 끝에는 붙박이장들이 있거든요. 걸레바지 높이 따로, 붙박이장 높이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보기도 싫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 문이 바닥에서 떠 있는 높이와 걸레바지의 높이를 맞춰서 시공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보기에도 깔끔하고 쓰기에도 편리해요. 무 걸레바지 말고 얇게 하려고 해도 돈이 더 들어가요. 도배하기 전에 퍼티라고 하는 밑작업을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아주 조금의 비용이 추가가 되긴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좀 얇은 걸레바지는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방 인테리어 할 때 추가 비용 좀 들이지 않고 사전에 얘기만 좀 해도 훨씬 편리한 주방 만드는 게 바로 콘센트거든요. 큰 가전제품에 대한 콘센트 배선은 다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들 놓치는 게 소형 가전이거든요. 많은 고객들을 제가 만나보지만 키 큰 장이나 하부장에 다 보이지 않게 넣어놓고 쓰시는 분이 있고 보조 주방에 다 나열해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나열, 일부는 숨겨놓고 쓰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 다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면 소형 가전 많으니까 여기저기 콘센트 많이 만들어놔야지 하면은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가전을 어떤 패턴으로 쓰시는지 라이프 스타일 체크하고 덜 예뻐도 되는 부분에는 콘센트를 굉장히 많이 배치해놓고 예쁘게 생긴 콘센트 하나 딱 배치해드릴 수 있게끔 설계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처음부터 체크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못하는 부분인데 아마 10년 보고 인테리어 하셨는데 10년 내내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미리 체크하세요. 이 부분은 돈은 좀 들기는 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저는 미리미리 체크하시라고 많이 권유해드리는 부분인데 주방 가구의 내부 구성들이에요. 맞춤 가구를 하게 되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 맞춤 가구를 해놓고
않고 그냥 랜덤하게 딱 짜버리면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수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막상 정리하다 보면 꽤나 정리가 잘 되는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스타일의 식기들, 뭐 그런 짐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내 주방 가구의 구성을 서랍형, 팬트리장, 여닫이장인데 대신에 선반을 좀 더 플렉서블하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서 가구를 짤 때 짜야지 쓰다가 중간에 교체하기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도 해요. 해서 조금의 비용이 들더라도 할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즘 유행하는 주방 하드웨어나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아무래도 쇼룸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화려한 팬트리장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오셔서 저 이거 너무 로망인데 꼭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거 저도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다들 그러세요. 뭐 돈 주면 누가 못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이시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돈 주시더라도 못할 때가 있어요. 팬트리 하드웨어는 모듈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55cm인데 50cm짜리 하드웨어를 넣어야 되니까 5cm는 그냥 날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떤 팬트리 하드웨어를 써야 된다 하면은 설계할 당시에 사이즈 체크를 해서 하드웨어 사이즈에 맞게끔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욕실 안에서도 당연히 콘센트가 중요한데, 특히 욕실 같은 경우는 최종 마감재가 타일이잖아요. 더더욱 나중에 콘센트 추가하는 건 진짜 더 어렵거든요. 타일을 깨부셔야지 콘센트를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한 위치에 꼭 필요한 공간에 배선을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욕실에서도 소형 가전을 많이 써요. 방우 콘센트를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배치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욕실 거울장 내부에다가 콘센트를 많이 배치해 드리는 편이에요. 불로부터도 안전하고 가전제품들 상시 충전해놓고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줄눈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청소나 유지관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에폭시 계열의 줄눈들을 많이 선택하세요. 예전에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폴리우레아 줄눈을 많이 시공을 하셨는데, 디자인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시멘트 줄눈보다는 좀 더 내구성이 높은 줄눈이거든요. 다만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인테리어한 상태가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폭시 줄눈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요즘의 고객님들이 호텔이라든지 고급 리조트 같은 데서 욕실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호텔에서 본 그 멋진 트렌치로 시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거는 욕실 바이 욕실로 설계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호텔 같은 공간은 처음부터 그 물 빠지는 공간이 딱 그 위치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배수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트렌치를 놓고자 하는 공간이 처음부터 배수의 위치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렌치를 놓고 배수의 위치를 변경했을 때 간혹 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더라도 물 빠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고객님들한테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물이 제일 잘 빠지는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트렌치가 어울리면 제가 트렌치를 넣어드리고, 만약에 안 어울리면 그냥 제일 예쁜 유가를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 빠지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즘 실링팬이라든지 펜던트 막상 넣자니 괜찮을지 고민되고, 또 펜던트를 놓자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고, 실링팬을 달고 싶지도 않고 펜던트를 달고 싶지 않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2, 3년 살았더니 실링팬 달려고 하거나 펜던트 달려고 하면 절대로 못 다는 경우가 있어요. 실링팬이나 펜던트들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석고보드 천장에다가 달려고 하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고민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보강을 무조건 해놓는 편이고 전기선을 뽑아놓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달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달면 돼요 안내해드리거든요. 그냥 도배지로 싹 덮어놓으면은 당장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억만 해두면은 나중에 실링팬 사서 바로 달면 되니까, 딱 요청해놓으면 추가 비용 크게 들지 않고 뭐 나중에 마음 바뀌었을 때 언제든지 달 수 있으니까 좀 꿀팁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미리 말 안 해서 후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후회 없는 인테리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하는 플랑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알라 프로셴.